어, 일단은 그 제목만 볼게요. 여기 지수로그 처음 배운 친구들도 있고 한번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는 일단은 계산이 역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 익숙해지지 않으면 한번 배웠어도 계산하면 다 틀리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 잘 숙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수로그 열심히 내가 계산을 정복한 줄 알았어. 그랬는데 딱 뭐가 등장해? 함수가 딱 등장해. 함수. 지수 함수로. 함수만 나오면 너희들이 그냥 골 아프잖아. 그지? 그래서 함수 나오면 고난의 시간이 올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시키는 거 차근차근 잘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시키는 거 잘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수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오늘은 뭐첫 시간이고 해서 일단은 지수까지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너희들이 태도가 좋아서 빨리 나간다. 그러면 아마 로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일단 지수 보면 이렇게 첫 장 보세요. 여기에 1페이지 보면 그냥 지수라는 한 이름하에 세 가지 제목이 있죠. 항상 이렇게 제목 관심 가지세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이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 배웠던 거 있죠? 그 새로운 기호를 한 번 더 확장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당연히 뭔가 새로 배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걔네들이 연산이 어떻게 될지 성질이 있어요. 그지? 그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 우리가 배운 지수는 지금까지 어떤 거밖에 없어? 자연수 지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뭐 유리수나 실수까지도 확장된다. 나중에는 뭐 허수, 복소수까지도 확장된다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실수까지 개념이 확장된다라는 걸 배울 겁니다. 별건 없습니다. 직접 문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1번 거듭제곱. 자, 2페이지에서 지금 거듭제곱 볼게요. 여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다 알아요. 알겠어요? a제곱 a 3승 곱하면 얼마 나와? 이게 A가 두 번 곱해지고 A가 세 번 곱해졌다는 기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주의할 것만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이 아래 거랑 헷갈리잖아, 너희들이 가끔. 어떤 애들이 있어? 꼭 시간 지나면 이거 A에 이렇게 2 곱하기 3 꼭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헷갈리면 너희들이 숫자로 확인해봐요, 한 번씩. 알겠어요? 꼭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 계산하다 보면 의심될 때 있지 않냐? 그치? 그러면, 내가 이게 맞나 싶으면, 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거 가지고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너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가끔 내가 어떤 연산이, 이거 돼, 안 돼, 헷갈리면, 제발 확인을 해보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또 이제 몇 가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점만 몇 개 적게요, 주의점. 그 A의, 뭐, M 곱하기 A의 N. 이거랑 뭐랑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A의 M 곱하기 N이 아니야. 이렇게 알겠어? 하다 보면 자꾸 저런 짓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가끔 나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가끔 나도 하더라고 한 번씩.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건 두 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맞는 거야? 요거는 A의 M의 N제곱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체크하도록 하고 주의할 것만 체크할게요.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또 지수에서 이상한 계산 많이 하는 게 쌤이 적어줄게. 어떤 게냐면 A 더하기 B는 C가 있지, 이렇게. 그럼 자꾸 A의 N, B의 N,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꾸 한다고, 저거. 자꾸 해. 또 이야기하지만, 나도 가끔 해.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막 바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실수들이니까요. 계속 보면서, 실수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머리에 각인시키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끔 너희들이 문제 풀다가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세히 보면 이런 어이없는 거 하고 있어요, 중간에. 근데 안 보여, 이게. 그러다 보면.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뭐가 잘못됐지 하고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지금 속으로, 에이, 난 저거 안 틀려 하는데, 요건 진짜 틀리는 게 있어요. 자, 봐봐. 2에 2제곱에 세제곱.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요런 게 있어요. 요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2에 여기 일종의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괄호가. 그지? 그러니까 저 위에 서도 차근차근 조져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아래서 또 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괄호가 어떻게 있는 거야?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여기를 뭐 이렇게 2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2에 6제곱이다라고 풀어버리면 되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야? 2의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돼요? 8제곱 이렇게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산 나오면 정말 실수 많이 해요. 우영아, 소강실 너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자주 실수하는 거니까 아래다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A에 B에 C 과감하게 이렇게 써줘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야? A에 B에 C하고 어떻게 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명심하세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A에 B에 C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니까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요거 아까도 어떤 애 실수하더라. 아침에 오전에 와서 문제 푼 친구가 있는데 이거 틀려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더라고. 잘 풀어놓고 씩 잘 세워놓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쌤이 미리 알려주느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산 실수가 틀리면요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맨날 뻔하죠. 부호, 뭐 이항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쭉 살펴보는 거야. 다시 한번 검토할 때. 알겠어?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은 아마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쭉 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거듭제곱근 볼게요.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근은 4의 제곱근.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얼마지? 뿔마 2죠. 뿔마 2죠. 뿔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번역을 할게요. 이 말을 번역하면 x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 4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거듭제곱, 그러니까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어떤 걸 써요? 이거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써요. 루트 4라고. 원래는 그죠? 루트라는 기호가 있다고. 근데 사실 얘는 계산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되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써? x제곱이 3. 그래, 따라서 x가 뭐가 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만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제곱근까지밖에 안 배웠지. 이제 세제곱근, 네제곱근, 즉 n제곱근이라는 걸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 루트에는 원래는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여기 2가 이렇게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숨어 있다. 이렇게. 그죠? 그냥 워낙 자주 쓰니까 생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3이 된다는 기호로 이렇게 만든 거야. 이 기호가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기호를 추론할 수 있냐면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3 루트 3 이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세제곱을 해서 3이 나오는 양의 수를 말해. 양의 수. 알겠어요? 뭔가 세제곱에서 3이 나오는 양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2가 숨어있다. 기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봅시다. 11번에 마이너스 9의 제곱근. 이건 있어 없어? 마이너스 9의 제곱근. 없죠? 이거는 봐봐. x의 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마이너스 9라는 건데 이건 계산해보면 x는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고 이게 어떤 수야? 허수죠, 허수.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겠어요? 허수는 이제 다루지 않아요. 허수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허근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12번을 넘어와서 볼게요. 이제 8의 세제곱근 드디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단계로 넘어온 거야. 근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죠? 이걸 어떻게 번역한다고? 이 의미가 뭐야? x의 세제곱을 해서 8이 나오는 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어? 8의 세제곱근.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처음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얘를 바로 x는 얼마? 3 루트 8이라고 적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제곱을 해서 8이 나오는 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아까랑 뭔가 살짝 다르지? 아까는 뿔마로 2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뿔마가 없죠? 그죠?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3이 어떤 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홀수. 맞아요.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그럼 왜 얘는 안 될까요? 왜 얘는 안 되죠? 자, 이걸 세제곱을 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루트 8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세제곱을 하면 뭐가 살아남아요? 마이너스 1이 남고 여기는 세제곱하면 8이 된다는 수거든, 저게. 그럼 이렇게 돼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죠? 아,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홀수랑 짝수의 차이예요. 그래서, 홀수 제곱근하고 짝수 제곱근은 성질이 어때요? 많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주의해야겠다. 신경 써야 된다, 이제. 좀 알겠죠? 그리고 또 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바로 문제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x의 3승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이것도 있는 거야. 아까 짝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것 없어요. 실수 범위에서.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홀수일 때는 있다는 거야. 홀수일 때는. 홀수일 때는 부호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잘 봐봐.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 이거는 3 루트 마이너스 8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 원래 짝수 제곱근일 때는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홀수 제곱근이는 홀수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더 나아가서 얘랑 요거 세제곱하면 뭐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8 된다는 의미지. 근데 요것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 두 개는 서로 어떤 값이야, 그러면?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적어놔야 되냐면, 가끔 너희들이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냥 숫자로 적어 놓으세요. 아래다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3 루트 마이너스 8은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3 루트 8이라서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어떻게 돼?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값이야. 선생님 이게 답이 두 개인가요가 아니라 둘이 같은 값이야. 이건 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가? 여기가 뭐이기 때문에 바로 홀수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저걸 정리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잠깐 이제 이게 좀 짜증난 게 뭐냐면 막 선생님 말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돌아가서 딱 보면 이제 앞에 돌아가서 보면 내용 정리로 뭔가 잔뜩 돼 있죠. 거듭되고 보니까 뭐가 내용이 잔뜩 돼 있어. 막 봐봐. 애니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구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막 해놨죠. 이렇게 막. 이제 저거 보면 이제 짜증난다고. 안 외워져.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니까 너희들은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거 하나를 딱 기억해놔요. 어떤 거냐면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건데 이걸 선생님 다시 한번 더 구체화해 놓을게요. 수학에서는 뭔가 공부할 때 구체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화하는 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잘 들어봐. 일단은 패턴을 보여줄게요. y는 x의 제곱, y는 x의 4제곱 뭐 이런 패턴을 함수하고 y는 x의 세제곱, x의 5제곱 이런 함수의 패턴이 좀 달라요. 얼른 숫자만 넣어봐도 봐봐요. 둘 다 0,0을 지나긴 하는데 얘는 잃는 거랑 마이너스 잃는 거랑 값이 어때요? 그러니까 y축이 대칭이 되는 꼴로 이렇게 2차 함수랑 비슷한 꼴로 그려지는 거고 얘는 잃으면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원점 대칭의 형태로 다 그려져요.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얘를 그려주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면 얘는 그래프가 자 얘는 이런 식의 형태로 그려져요. 그래프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이 폭은 차이가 있겠지만 스타일은 다 똑같다고. 이건 홀수, 짝수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다 이걸 적어주면 돼요. 자, 뭐냐면 편의상 여기다 이렇게 적읍시다. 여기다가 아예 그냥 얘를 이렇게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x의 4제곱식이라고 적을게요. 여기는 x의 세제곱식이라고 적을게요. 선생님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x의 4제곱이 2가 된다. 이 말은 4제곱 근을 구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말이냐면 y는 x의 4제곱하고 y는 2하고에 뭐 찾는 거야 이렇게. 교점의 x좌표 찾는 거거든. 이해가지? 그죠? 그래서 이걸 쌤이 그림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y는 2,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y는 0,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마이너스 2, 구체화의 숫자로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고요.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x좌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x의 4제곱이 뭐가 되는? 2가 되는 근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눈으로 교점이 보이죠? 그 교점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2개 있어요. x의 4승의 그래프랑 y는 2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존재한다? 2개 있어요. 2개. 이해가죠? 자,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얘가 뭐예요? 이렇게. 바로
4 루트 2 플러스라고 딱 적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이 하나를 딱 적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그죠?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x의 n승이 값이 뭐가 되면 짝수이고 그 값이 양수가 되는 제곱근은 몇 개 나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정리하면 이해 가요? 그죠? 그리고 봐봐. x의 n승이 n이 짝수인데 0이 되는 값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0 하나밖에 없어. 0. 그리고 x의 n승이 짝수일 때 음수인 값은 이거랑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외우지 말고. 외우면 안 돼.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아까 표를 봐봐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지 싶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잠시 여기다 또 이렇게 적게 구체화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이제 y는 2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y는 0 y는 마이너스 해봐요. 자 그러면 x의 3승 홀수 제곱근이 2가 되는 교점 몇 개 있어? 한 개가 있는 거야. 한 개가. 이게 이제 뭐라고 적어주면 돼, 이거. 이거는 얼마야? 3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3 루트 2. 3 루트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 값은 얼마예요? 이 값은 자, 3 루트 마이너스 2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3 루트 2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대칭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교점이 얼마야?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은 한 개 존재하고 그게 마이너스 3 루트 2 또는 3 루트 마이너스 2 이거랑 같은 거라고.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약간 요약을 해볼게요. 그러면 짝수 제곱근이 선생님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제 앞에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x의 n승이 a라고 하자. 자, 첫 번째 n이 짝수야. n이 짝수야. n이 짝수야. 그럼 머릿속으로 이거 생각해야 되지. a가 양수야. 그럼 이 상황인가요? 머릿속으로 살짝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그 제곱근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n 루트 a, 하나는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만약에 x의 n승이 여기가 a인데 a가 음수야. n은 짝수야. 그럼 머릿속으로 살짝 그리고 만나는 거 없네? 교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죠? 만약에 n이 홀수야. n이 홀수야. a가 양수야. 교점 몇 개예요? 한 개, 머릿속으로. 그 값이 n 루트 a입니다. 근데 홀수일 때는 a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항상 몇 개야? 항상 몇 개? 항상 한 개예요. 항상.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종합 판단 문제에서 막 n이 짝수이고 a가 홀수면 뭐 n은 몇 개다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완전 짜증난다고. 그럼 그때 너희들 앞에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푸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예를 상상해서 딱 그려주면 머릿속에 딱 그래프가 떠올라야지. 짝수면 이거, 양수면 딱. 그치?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걸 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아마 수원 예전에 배웠던 학생들도 지금 이거 정리 안 돼 있을 거예요. 왜? 외웠으니까. 알겠어요? 짝수 제곱근 하면 이 그래프, 홀수 제곱근 하면 이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딱 그려져야 된다. 알겠죠? 네,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하나 그래프 그러니까 구체화해서 적으라. 구체화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구체화해서 적어놔야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뭐 NM 이런 거 적지 마. 안 좋아. 머리 안 박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은 어때요? 다 이렇게 예쁘게 계산되는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그지? 왜냐하면 125의 세제곱근 얼마야? 5잖아요. 여긴 기호 쓸 필요 없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1.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계산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16번처럼 5의 세제곱근. 그럼 얼마라고? 3 루트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해가죠? 마이너스 12의 세제곱근. 이거 어떻게 적는다? 없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돼? 3 루트 마이너스 12고 모두 답이 된다? 요것도 답이 된다.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같은 거야. 답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어떤 맥락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표현 같은 거 잘 정리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곱근에 대해서는 결국 요약하자면 이거 하나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결국 제곱근에 대한 거는 요 그래프 하나로 끝. 오케이? 그리고 n 루트 a라는 기호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쭉 정리해 나가서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시오. 자, 이제 제곱근이 요런 막 공식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자, 앞에 살짝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이 내용이 정리된 게 이거야.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주 직관적인 거예요. 아주 직관적인 거라고. 예전에 우리 봐봐. 뭐 루트 3 곱하기 루트 4 하면 이거 어떻게 바꿨어요? 루트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단 여기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같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아주 직관적인 공식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루트 뭐 B, 루트 A면 당연히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 똑같이 3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저런 것들이. 이해 갑니까? 별 내용은 아니죠?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 뭐 이상한 말 붙어 있지 않냐? 그치? 안 중요해, 얘들아. 왜 안 중요한지 알아? 이걸 따지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저게 따지면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안 중요하다고 또 밑줄 안 치나? 그냥 관심 가지라는 거야. 관심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은근히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다. 또 이런 말 있지?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만 이런 걸 가정했는데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어떤 거 배웠어요,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 허수 배웠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죠? 그죠? 이런 거 이제 안 배우니까 신경 쓰지 말으라고. 알겠어? 그건 그때만 나온 겁니다. 그때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일단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어떻게 돼? 위치, 뭐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양수인 경우만 가정해서 푸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공식이 여기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잠깐 살펴보면 그럴듯한가 생각만 해봅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루트 A의 세제곱이 2루트 A의 세제곱 뭐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이제 구체화해서 써보면 선생님 여기다 n에다 2넣고 m에다 3 넣으면 써보면 이게 둘이 서로 같냐라는 거야. 일단 둘이 같다라는 건 혹시 알겠어요? 딱 보면 왠지 그럴 것 같다. 아니면 또 어떻게 증명하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증명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잘 봐봐. 증명 자체는 여기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야 똑같은 수는 제곱을 해도 어떻게 돼요? 값이 똑같아져요. 지금 우리가 양수만을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봐가지고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으면 이 원래 수도 어떻게 돼요? 같았겠구나 라고 이게 추론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사실 이게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증명법인데요. 이해 가니? 양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증명법이야. 그래서 기본 교재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거 바뀔 수 있잖아 둘에 그지? 바뀌면 여기 이제 A 되고 그지? 그죠? 요거 생각하면 A 3승 되고 결론 양쪽에 다 똑같이 뭐가 돼요? A 3승, A 4승 똑같아져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여기도 똑같겠구나라고 이렇게 추론해서 증명을 합니다. 일단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증명법은 이제 A, B가 양수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증명법인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다고. 왜냐? 우리는 훨씬 강력한 유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잘 들어라. 선생님이 뭣도 모르고 공부할 때 처음에 우리 순서대로 공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 밑줄 쫙쫙 치고 공식 외우겠지? 열심히 그렇게 풀어요, 이제.
열심히 막 요런 데도 밑줄 쳐놓고 막 열심히 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넘어가면 이제 어디 문제야? 이 유형의 문제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중에 보면 저렇게 안 풀어도 돼. 수학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다 보면 처음에 어떻게 풀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잖아요. 원칙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딱 보니까 뭘 알려줘요? 근대 공식을 알려주죠. 내가 저 왜 배운겨? 근데 원리라는 건 좋은데, 그치? 나중에 그거 안 쓴다고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그런 연산법을 쓰지 않아요. 알겠어요? 다 유리지수의 연산법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X 쳐도 돼요. 거기다가 X 치지 마. 알았어? 그냥 이제 나중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일단은 차근차근 볼게요. 자, 원래는 그래서 22번을 풀 때 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3 루트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봐봐. 이게 3 루트 10이 더 간단하게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뭔가 간단하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3번 같은 경우는 계산해주면 이제 4 루트 얼마가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32가 2의 몇 제곱? 5제곱. 8이 얼마? 2의 세제곱이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가 2의 8제곱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어떤 수에 대해서 항상 소인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2의 여기가 2의 제곱이 얼마야? 4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이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4를 4제곱하면 2의 8제곱이 나오니까 이제 요 제곱분 계산 이겁니다. 알겠나요? 요맘때 좀 특이한 질문이 안 나오네. 꼭 요맘때 갑자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지금 이렇게 가면 답이 왜 4예요? 뿔마 4지? 이런 친구들이 한 명씩 꼭 있던데. 이게 x제곱이 4를 푸는 거랑 루트 4를 푸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알겠어? 왜냐하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억해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거 4제곱 하면 이게 나오는 수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중에 일부에 대한 연산이지 그걸 딱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연산이 되면 이렇게까지 연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일단 제곱근으로 풀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쭉쭉 풀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어떻게 풀어?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2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2랑 3을 어떻게 돼? 서로 곱해가지고 6루트 64.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 원래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64가 2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죠. 외우세요. 2의 5승은 30이고 2의 10승은 1024예요. 그 정도까지는 암기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됩니다. 짠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26번부터 쌤이 마저 설명할게요. 이제 이런 스타일의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알겠어요? 유리지수라는 걸 배울 건데 지금 미리 설명할게요, 지금. 네, 지수가 뭐냐면 자, 이제 지수 쌤 설명할게요. 원래 우리가 배울 때 2의 제곱, 2의 4승 이러면 2의 얼마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웠죠. 배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지수를 확장해 나가는 거야. 알겠어? 하다 보면 우리 중딩 때는 2의 4승, 2의 제곱을 뭐라고 썼어? 2의 제곱분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귀찮은 거야. 왜냐면 공식 하나만 갖고 뭔가 정리하고 싶거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분모의 지수가 분자의 지수보다 크면 아래에서 위를 빼서 이렇게 적어라 라고 돼 있어요, 공식에. 근데 이씨 귀찮아, 나 그냥 2에 2 빼기 4 해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약속하면 되는 거거든. 별거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음수지수하고 0이라는 지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0. 알겠니? 야, 0이라는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위아래가 어떻게 돼요? 서로
똑같을 때 만들어지겠지? 똑같은 거 나누면 얼마 돼? 1 되거든? 그래서 일단 뭐 정리해줘야 돼? 모든 A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왜냐하면 A의 M 이렇게 어떻게 돼요? A의 M 빼기 M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A의 0이 될 거고 당연히 1입니다. 위치랑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3의 0제곱 1, 루트 3의 0제곱 1 그냥 다 1인 거야. 알겠어요? 0제곱은 1이야. 0제곱은 1. 자, 선생님이 원리를 알려줬죠. 왜 원리를 알려줬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A 0제곱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있을까? 그렇지, 0이라고 한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알겠어? 뭐 아닌 것 같은데 0이라고 해요.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라고. 그러니까 살짝 원리를 기억하면 어때요? 금방 커버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왜 저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간단한 증명은 정리해두는 게 좋아.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봐봐. 음수지수.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는 이제 A의 뭐랑 똑같다? 이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돼요? A의 N분의 1이랑 같다라고 요거 찾을 수 있으니까 정리해놔요. 역수가 되는 거죠, 역수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우리가 어디까지? 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 거야. 음의 정수까지. 그죠? 0부터 음의 정수까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서 뭐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제 A의 뭐 3분의 1이나 A의 루트 3 같은 것도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수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쟤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약간 증명이 이건 해석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깔끔하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알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뭐 그러니까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거죠. 뭐 루트가 와도 되고 분수가 와도 돼 라고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와도 된다. 그리고 적용되는 연산 법칙이 어떻다? 똑같다. 고등학교 증명 없이 그냥 설명하는 거. 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건 별로 맥락이 없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유리지수라는 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얘는 자세히 보면 세제곱을 하면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요? A가 되겠네요? 그럼 A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세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예요? A가 되는 수인데 이거 아까 본 거 아니야? 그 세제곱근이었잖아요. 3루트 A였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3루트 A랑 어때요? 서로 이렇게 같은 거야. 같은 거야. 뭔지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까 왜 이게 필요 없냐고 하면 우리 다 이렇게 바꿔서 풀 거거든. 그게 더 간단해요. 알겠어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A의 n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n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n제곱을 해주면 A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값이에요? n 루트 A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는 이게 등장을 하면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웬만하면. 알겠어요? 웬만하면 바꿔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서 A의 n분의 m 이거는 A의 m 요거랑 같아. 정리됐나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분모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분자는 분자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 규칙 자체는 간단해요. 알겠니? 자,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연습해 볼게요. 자, 배우겠죠? A에 4분의 3이 있어요. 뭐랑 같은 거야? 여기가 여기로 오는 거지? 얼마야? 4 루트 A 얼마? 세제곱. 규칙 자체는 심플해요. 알겠어요? 규칙 자체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요약하자면 봐봐. 지수가 어디까지 확장돼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고 특히나 우리는 뭐가 중요해? 유리지수를 이렇게 제곱근과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계산이에요. 지금 약간 몰랐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연습할 거니까. 알겠니? 그 앞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고 이제 문제로 또 한번 볼게요. 설명해 줄게요. 문제 풀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또 다시 풀어줄게요. 뭐 앞에 이제 이런 문제는 워낙 간단하니까 아까처럼 푸는 게 편하겠지, 그지? 이건 그냥 워낙 간단하니까 이거 뭐야? 3 루트 이거 27이네. 뭐 이렇게 푸는 게 편한데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봐봐.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고 얘들아? 여기에 2가 숨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냐면 잘 봐봐. 64에 3 루트 여기 있죠, 이거. 이게 일단 어떻게 바뀌어요? 64에 3분의 1로 바뀝니다. 이게 아주 어렵지 않은 규칙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건데, 여기 2가 숨어 있죠, 이렇게?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돼요? 64에 3분의 1에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64에 6분의 1에 6분의 1 이렇게. 그죠? 6분의 1입니다. 근데 64가 이게 몇 제곱? 6제곱. 그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2의 6제곱에 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갑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알겠죠?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걸 이렇게 쭉 흘러갔을 수도 있는데 난 이것도 귀찮아요. 관찰해보다 보니까 잘 봐봐. 이 6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랑 어떻게 돼? 서로 이렇게 곱해져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봐봐. 공식을 하나 또 체크해주면 자, m 루트 n 루트 a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곱해져서 바로 어디 요소로 가?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간다는 걸 또 정리해두면 되겠어. 그죠? 간단한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선생님은 여기 3이 6이네? 그럼 바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64에 6분의 1제곱이라고 바로 생각하고 얘 6승 2하고 암산으로 구했을 겁니다. 연필 안 되고. 내 말 이해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거라니까 앞으로 다. 앞으로 다. 요것도 봐봐, 요것도 이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25에 몇 분의 몇? 6분의 1이야, 6분의 1. 근데 25가 또 몇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이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싹 생각을 해보면 얘는 5의 제곱에 6분의 1이니까 5의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3루트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안 중요해? 음수인 게 안 나와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로 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로 안 나와요. 방금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다 여기가 양수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사실은.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화 되진 않고 있어요. 예쁘게.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우리 계산만 쭉 해보자. 자, 지수의 확장 가봅시다. 보고 28번. 이건 밑이 중요하지 않아. 여기만 오면 그냥 끝이야. 얼마라고 이거? 1. 그냥 바로 끝. 무조건 1이야. 0 아니야. 자, 근데 선생님 여기 봐봐. 이런 애들. 선생님 여기 음수가 왔네요. 음수가 왔네요. 음수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수일 때는 음수가 와도 돼요. 정수까지는 음수가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잘 몰랐다, 나도. 과외하는데 어떤 애가 물어보는 거야. 과외하는데 막 하다가 선생님 여기 A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왜 음수 왔죠? 엄청 당황했습니다. 왜 왔지? 왜 이러는 거지? 집에 와가지고 막 그때 인터넷도 별로 없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다시 막 책 뒤져봤는데 잘 보다 보면 그래서 이 A가 0보다 크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여기가 이제 유리수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정수일 때는 음수가 와도 돼요, 사실은. 참고하세요. 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가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거야. 왜냐면 나 이거 0보다 크다고 이제 배웠는데 왜 음수가 맞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수까지는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정수까지는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해봐요. 이거는 굳이 쓰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안 되는 연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뭐 마이너스 2에 3분의 1 이런 걸 보면요. 이거 겁나 애매합니다, 이게. 이게 봐봐. 이걸 내가 그러면 3루트 마이너스 2, 쌤 있잖아요. 그래? 6, 이렇게 바꿨어. 6루트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제곱으로 바꿔보면 6루트 이건 4가 되거든? 또 값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유리지수일 때는 이런 것들이 값이 하나로 정의가 되질 않아요. 알겠어요? 아무튼 자, 레드선 잊어버리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중요한데 수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30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바꾼다?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27분의 1이라고 적어야겠지. 그리고 봐봐, 이것도 이제 어떻다? 아직까지는 계산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 4제곱분의 1이다. 이게 계산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얼마냐면 16분의 1분의 1이고, 이거 번분수 계산할 때 내가 요지거리 하면 때린다 그랬어, 나중에. 알았어? 번분수는 항상 어떤 마인드로 접근한다?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16을 곱한다는 식으로 머리로 암산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항상. A, B, C, D 이거 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몇 분이에요? 50분. 10분 정도 쉴 거니까 방금 했던 공식들 좀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이제 지금부터 해주는 게 본 게임이죠. 사실 여기서는 거듭 제곱근의 내용보다는 이 유리지수의 계산법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패턴을 익혀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거 쭉 살펴볼게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꼴들을 이제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유리지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것만 딱 기억해. 이 앞에 붙은 이 꼴보기 싫은 애가 누구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분모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머리에 딱 각인시키세요. 얘는 분모랑 관련이 있다. 그것만 딱 관련시키면 돼. 더 이상 그게 없잖아요. 뭐의 분모 말하는 거야? 지수. 그 지수의 분모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는 A 얼마? 3분의 1. 바로 얘가 이렇게 분모 쪽으로 이렇게 갖다 이러는 의미겠죠. 이렇게. 그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패턴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이것도 봐봐. 33번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하다 보면 귀찮아요. 보다 보니까 그냥 지수는 그냥 분자로 여기에 거듭제곱분은 분모로 간다. 이런 패턴이 항상 성립되는 거잖아요. 중간 단계 쓸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럼 다이렉트로 그냥 아우 나 귀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4는 분모, 2는 분자에서 A 얼마? 4분의 2, 2분의 1.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중간 단계 없이. 그래서 얘는 7은 어디로? 분모로, 3은 어디로? 분자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간단해 규칙 자체가. 그래서 A의 7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얼마? 5분의 2분의 1이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가나요? 이렇게까지. 답에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익숙하게 연습하면 됩니다. 어색한 부분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 돼요. 이제.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복잡해요.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여기 얼마? 이 얼마? 여기 계산하면 2분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규칙이 2분의 3 이렇게 되고 곱하기 2의 제곱인데 두 개 어떻게 돼요?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딱 곱한다고 얘들이. 왜냐하면 너무 약분시키고 싶은 거야. 우리 마음이 간절해. 그러면 5, 8 이게 답이 이쁘니까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참 무서운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삐딱하면 다 밑을 어떻게 되라? 통일시켜라. 그죠? 지수든 로그든 밑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서 얘는 5의 3분의 2 곱하기 여기는 얼마? 5의 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되고 똑같이 적용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5의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그죠? 5의 마이너스 1이네요. 계산하니까 그지? 얘는 얼마? 이 정도는 이제 또 답에는 5분의 1이라고 또 적혀있죠. 이렇게 간단하면. 참 답을 보면 답에 적어놓은 걸 보면요.
어떨 땐 이렇게 적어놓고 어떨 땐 이렇게 적어놓고 한데 최대한 이제 간단한 형태로 적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히 이제 기하분수처럼 그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38번 많이 복잡하네. 자, 이건 이렇게 해보자, 다이렉트로. 중간 단계를 최대한 쓰지 않고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다 미치니까 2에 뭐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야. 한 놈씩 패면 되잖아요. 여기 얼마야, 여기? 5분의 얼마? 5분의 12. 5분의 12. 곱하기면 더하는 거야. 얼마 그래서? 5분의 3. 나누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빼기, 그렇죠. 2랑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1이잖아요, 1. 2의 1제곱이니까 나눴으면 지수를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하면 돼요, 한 방.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의 제곱. 나오죠. 39번도. 야, 봐봐. 이거 똑같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다 똑같기도 한데, 8이 딱 눈에 띄죠? 8이 얼마야? 2의 세제곱이라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 차원에서 먼저 좀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2의 세제곱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하고 3이 곱해져서 얼마가 돼요? 2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2의 1,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 여기는 2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40, 이런 게 중요한 거야. 8, 4, 2,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2에 다 거듭제곱이죠? 그럼 한 방 해볼게요. 나눗셈이면 지수를 빼는 거고 곱하기면 지수 더하는 거야. 한 방에 할게요. 8, 2에 몇 제곱? 세제곱. 여기 2 숨어 있어요. 여기는 얼마? 지수가 2분의, 지수만 생각해, 지수만. 2분의 3. 2에, 그치? 지수만 생각해. 2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4는 2의 제곱이지? 제곱은 분자로, 3은 분모로. 2에 얼마? 3분의 2. 나누기니까 어떻게 해줘? 빼죠. 얼마 간단해. 빼기 얼마야? 3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이제? 2의 6제곱은 2에 얼마? 곱했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지?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암산해서 푸세요. 알겠죠? 아래 것도 해볼까요? 아래 것도 하면, 이거 얼마? 3에 얼마? 분모로 3분의 2. 여기 얼마? 더하기 곱했으니까 더하기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분모로 3의 세제곱. 규칙 자체는 쉬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할 수 있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42번 어때요?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지수에 어떻게 돼? 이렇게 분배 법칙 적용된다. 이건 계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봐봐.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잔뜩 나올 건데요. 자, 해볼게요. A에 처음 거 얼마? 3분의 2. 더하기 빼기 얼마? 4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더하기 12분의 1.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정리하면 돼요. 이건 간단히 결론까지 내볼까요? 이제 답에 어떻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해주면 여기가 뭐 12분의 8 빼기 12분의 3에서 12분의 5, 12분의 6 나오죠. 그러면 A에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답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기하분수처럼 이렇게 하라라는 건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질문 많이 받아요. 선생님 이거 답이 같은 거라니까 이렇게. 알았어? 답에 이렇게 적혀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지? 체크하고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지수가 뭐일 때도 실수일 때도 적용된다라는 거고 이건 별거 없어요. 이건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거고 우리가 두 개를 왠지 곱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간절하죠. 루트 2개 곱하면 2되니까. 근데 아니라 이거 얼마야? 7에 얼마야? 2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좀 간단하게 하면요. 이거 봐봐. 7의 제곱에 루트 2까지도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14 루트 2라고 적어줄 수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지? 검산해봐. 이거 두 개 곱하게 되지 이렇게.
어때요, 서로? 똑같죠? 쏘리. 봐봐. 이런 거 한다니까. 왜? 뭔가 49보다는 14가 땡겼거든. 알겠어요? 누구라도 어느 날 병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보여주려고 한 거야, 내가. 알겠죠? 요거는 이제 얼마야? 이게 곱해서. 그러니까 요거 되게 실수 자주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다 보면 되게 유혹적인 게 끌리게 돼 있다고, 인간이.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고요. 체크해 나가면 쓰면 됩니다. 아무튼 된다고 확인하면 되고, 쭉쭉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자, 그리고 이제 넘어옵시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응용 문제가 살짝 접어들긴 하는데, 첫 번째, 지금 원래 이 문제는 원래는 이게 없이 요거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라라고 나오면 겁나 어렵죠. 왜냐하면 루트 2, 3급 3이 얼마인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 얼마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죠? 얼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양수들은 거듭 제곱을 똑같이 해주면 대소 관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만약 B가 A보다 커요. 그럼 B를 백승하고 A를 백승해도 어떻게 돼요? B의 백승, A의 백승보다 큰 거예요. 그 역도 성립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봐봐. 6.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눈에 확 띌 거예요. 이렇게. 6의 6분의 1이면 여기다 똑같이 몇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좋을까? 똑같이 6제곱을 한 이유는 다 뭘로 바뀌어요? 정수 지수로 바뀌니까 그래요. 계산이 가능한. 그럼 여기는 이제 2의 세제곱, 여기는 3의 제곱,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여기는 8이 될 거고, 여기는 9가 될 거고, 6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게 왕빠네. 그죠? 바로 이 순서랑 얘의 순서랑 일치하는 거야. 양수들은. 거듭제곱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소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일단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이 이겁니다. 지수에서는. 알겠어요? 뭐 계산이 가능한 걸로 만들어야지 뭐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지수를 이렇게 유리지수를 활용하면 좀 더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 3, 6에 어떻게 보면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지수로 취해준 거죠. 이렇게. 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봐봐. 쌤 바꿔볼게. 대소관계 모르겠어. 뭔지. 근데 3의 2분의 1, 4의 3분의 1, 7의 4분의 1이고,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주고 싶으면 4, 3, 2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 12제곱을 이렇게 각각 때려주는 거지. 이렇게. 12제곱, 12제곱, 12제곱. 그치? 해주면 여기는 얼마? 3의 6제곱. 그죠? 여기는 4의 4제곱. 여기는 7의 제곱.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 빠른 계산 필요하죠? 빠른 계산. 이제 빠른 계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의 거듭 제곱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말 알겠니? 뭐 내가 3의 10승을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잠깐 정리합시다. 거듭 제곱 그래서 암기하는 거. 알겠어요? 얘기하고 잠깐 암기할게요. 그래서 4의 4제곱 같은 것도 머릿속으로 빨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2의 8제곱이거든요. 2의 8제곱이 256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지 빠른 계산이 가능해요. 알겠니?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제곱수를 또 정리해놔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일단 2의 5제곱하고 2의 10제곱은 알아두세요. 중간에 징검다리로서 다른 걸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2의 5제곱 얼마죠? 32. 2의 10제곱은 얼마? 1024. 네,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 그지? 1024. 그래서 여기는 얘는 32. 그러니까 이게 징검다리가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의 12제곱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서 몇 배, 두 번 꽝뜨기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2048, 그다음에 뭐 4096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이런 게 징검다리가 될 거고요. 중간에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알겠어요? 3의 거듭제곱도 뭐 너희들이 뭐 3의 4제곱까지는 보통 알잖아. 왜냐하면 3의 4제곱은 9, 9, 81이잖아. 이해가죠? 그죠? 그 다음이 얼마야? 3의 5제곱이. 243이에요. 3의 6제곱이 이제 거기다 또 3 곱하면 729. 그러니까 익숙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소한 것도 좀 명확하게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때 긴장하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3의 6제곱이 딱 나왔어요. 그 당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지랄 하고 있더라고. 테스트 하다가 봤는데, 예전에.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아,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려고요. 아, 거기다 막 틀려요, 또 나중에. 보면. 거기다 틀려, 이렇게 해놓고. 그럼 견적 안 나와요, 그죠? 알아두고요. 4의 거듭제곱은 2의 거듭제곱으로 변환할 수 있고, 그죠? 5의 거듭제곱도 뭐 5의 한 4승, 5승 정도까지는 알아두세요. 5의 세제곱이 얼마죠? 125. 그 다음에 얼마야? 625. 적어도 그 정도까지. 적어도 그 정도까지. 알겠어? 심심하면 자기 전에 외우면서 자라. 알았어? 자, 왜, 내 제곱이 얼마였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별표 해놓으세요. 이제 자주 나온 유형이죠. 식의 변형 문제. 여기서는 나중에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는, 선생님 이렇게 적어줄게요. 기본 단위를 치환하라. 치환하라. 이렇게. 기본 단위. 기본 단위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쓰는데, 책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잘 봐봐. x-1 이거 고등학교 때 보던 건데, 뭐 x제곱 x 빼기면 보통 뭐 x를 이 경우에는 봐봐. x제곱 x3승 이런 식으로 있으면 x가 이제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 안 나오네. 옆에다 적어봐. 옆에다 똑같은 맥락의 문제를 옆에다 적어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x의 뭐 3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은 쌤 똑같은 문제 형식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문제에서 이제 x의 3분의 2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문제에서. 그래서 x 더하기 x의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똑같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봐봐. 어떤 맥락이냐면, 잘 봐봐. 여기에서는 이제 옆에 두 개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봐봐. x의 3분의 1을 제곱하면 x의 3분의 2가 나온다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럼 이걸 세제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때문에 되게 눈이 현혹돼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의 3분의 1을 뭐로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구조 자체가 t 더하기 이거는 뭐예요? 역수야, 역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이 문제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현혹이 돼가지고 이게 안 보여서 안 풀리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문제가 잔뜩 나올 건데요. 어떤 게 기본 단위인지를 보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다른 구성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따 볼게요. 아무튼 요 형태의 문제는 기본 단위를 취하나라 명심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딱히 취한할 건 없죠? 그냥 편하게 이거는 정리해보면 여기가 요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예요? 3이라는 거고 이거 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 중학교 때 많이 봤어 안 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겁나 봤던 문제잖아. 중학교 때도 봤고 그죠? 또 너희들이 또 잊어버렸을까봐 내가 또 정리해줄게. 이거 어떻게 바꿔? 자 전개하면 중간에 2 나오죠? 없애줘야 되니까 이렇게 없애서 만듭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이제 x의 세제곱 더하기 요거 변형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따라다닌다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원래는 이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이거예요. 선생님 공식 여기다 적어주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a 더하기 b 이렇게 변형되는 이 공식에 이제 응용 공식이죠. 이렇게. 야, 이거 모르면 망하는 거야. 이번 파트, 지수 파트. 이거 엄청 나와, 이 문제. 알았어? 그러니까 삼승 공식 빠르게 적용해서 빨리빨리 안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거 x 빼기 x분의 1이잖아요. 이게 다이렉트로 구해져 안 구해져?
안 구해집니다. 얘는 우회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걸 K라고 하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어떻게 돼? 이거의 제곱에서 얼마 해줘야 될까? 외우지 말고. 여기는 상수가 뭐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는 2가 나오지. 맞춰줘야 되니까 이쪽을 뭘로 맞춰줘야 돼?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보정시켜줘야 된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적는 친구들 있으면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어요? 약간 암기해서 적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하면 저게 4, 마이너스 4, 둘 중에 하나 같은데? 4라고 딱 적어요, 갑자기.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고 2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아무튼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다 공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혹시라도 공식 잊어버린 친구들은 얼른 고등학교 1학년 책 펴고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기본 단위 잘 보세요. 기본 단위 이제 그 문제 나옵니다. 똑같은 형식이야.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요거는 생략하고 너희들이 이따 풀어보고요. 그리고 여기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는 이거 만약에 분수식에서 a에 마이너스 x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잘 봐봐. 나중에 분수 형태에서 되게 짜증나는 애들이야. 되게 짜증나는 애들입니다. 그죠? 근데 바로 그 스킬이 어떻게 돼요? 이제 a에 마이너스 x에 a에 x를 곱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a에 0이 돼서 1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쟤를 없애주는 거야. 사실은 봐봐 이게 번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원래 이거지 얘들아. 그지? 이거 이뻐 안 이뻐? 안 이쁘니까 이거 없애려고 뭘 곱해 위아래다가 a의 x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통 분수 형태에서 그 음수지수는 번분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없앱니다. 보통은 저런 식으로. 알겠어요? 보통은 없애면 이뻐져요 훨씬. 보통은. 그래서 난데없이 답을 보면 왜 저 짓을 해놨지? 라고 하면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지우고 자, 여기는 그래서 위아래다 뭘 곱해주면 좋은가 이렇게 a의 x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서 여기는 얼마가 돼요? a의 2x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여기 보이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x하고 a의 x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1. a의 마이너스 x는 a의 x의 역수 같은 거예요. 지수끼리 더해봐도 되고 a의 0승 그래서 1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a의 2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만 하는 거야 이거는. 뒤에 가면 이제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54번도 암산해볼까요? 위아래다 ax 곱하면 여기는 a의 6x 여기는 a의 0승대 그러니까 얼마?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a의 3x 빼기 1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뒤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a의 3x는 뭐 5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뒤에 문제가 보통 주어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들을 쭉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약간 문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풀어줄게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문제 풀고 질문할 시간 줄 거니까 그 시간에 빠르게 풀고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최대한 많이 풀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거듭 제곱이 오는데 그냥 일단 대표 문제 같으니까 55번 그냥 잠깐 볼게요. 55번. 문제 보면 또 한번 선생님 음수지수 이때 정수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계산이 된다고. 알겠어요? 계산이 돼서 이제 계산해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일단 항상 부호부터 조지는 거지. 마이너스 살아있지? 안에.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야 너희들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하고 달라. 알겠어? 이것도 하다 보면 자꾸 실수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어? 물론 이때는 똑같죠. 이때는 똑같은데 이렇게 적어줘야 맞겠다. 그치? n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죠? 홀수일 때는 같은데 짝수일 때는 이제 부호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돼서 이게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봐보세요. 주의. 언제 너희 쌤이 관찰해 보면 문제 쭉 가다가 x에 4승 있어요. 하다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그지? 그럼 너희들이 계산할 때 갑자기 마이너스 2의 사순 딱 이렇게 당당하게 적더라고. 이런 거 정말 많이 봐요, 진짜로. 이래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니까 그냥 생으로 그냥 이렇게 넣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기는 괄호의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요? 쌤 정말 자주 보는 연산이에요. 너희들이 실수할 때. 그래서 맨날 보면 부호 틀려 있어. 다 하다 보면. 그래서 아주 자주 보는 연산이니까 저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계산하세요. 정리해주고. 27이 3의 몇 제곱? 세제곱. 3의 이제 이렇게 6제곱. 그래서 이렇게 4제곱이 되는 거고요. 4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래를 쭉 정리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서 4제곱 돼서 사라지는 거고 3에 봐봐. 그리고 너희들 계산할 때 너희들 계산 잘해. 계산 잘한다고 이제 괜히 오버하지 말고 봐봐. 항상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3 더하기 6 곱하기 4 이렇게 적어주는 게 항상 좀 좋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적어주는 거야. 괜히 막 오버해서 빨리 계산하는 것보다 한번 적어주고 나중에 관찰하고 계산하세요. 암산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때도 문제 특성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풀리게 돼 있잖아요. 괜히 오버해가지고 미리 계산하고 그러면 나중에 계산 단계가 한번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적을 때는 계산식을 좀 날 것으로 좀 적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묶이거나 약분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계산은 조금 날 것으로 적어줘. 첫 계산. 알겠어? 첫 계산은 좀 날 것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관찰하고 이제 풀다 보면 너희들이 어떤 거는 암산을 하는 게 빠르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조금 자기 스스로의 관점이 생길 겁니다. 자, 아무튼 어려운 문제 아닌데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나머지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여기 58번 볼게요. 자, 이제 나중에 이거 보면 처음에 풀어보면 돌아버린다고. 이거 적지 말고 선생님이 풀어줄게. 설명 듣고 나중에 다시 풀어. 연습하면서. 알겠어? 자, 같이 보자. 49의 제곱분은 7이다. 이건 고등학생, 중학생 때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 맞아, 틀려? 틀렸어. 그지? 왜?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7이 있으니까 틀렸고요. 제곱근 9. 제곱근 9는 3만, 그러니까 제곱근 9는, 그러니까 이거의 이름이 제곱근이야. 제곱근 9 이 말이야. 알겠어? 여기 다른 거죠? 제곱근 9 이 말이야. 그래서 3만 되는 겁니다. 틀렸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 제곱하면 1 나오죠? 아, 틀렸고요. 81의 4제곱근. 실수인 것은 3이다. 마이너스 3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봐봐.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의 표현 자체가 머릿속으로 이제 x의 4승은 81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헷갈리면 이게 왜냐면 시간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너희들 딱 이거 한 2주만 지나도요. 또 나오면 또 틀립니다. 우수수. 근데 이게 x의 4승하고 80이라고 만나는 요 근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이제 오래 가요. 알겠어? 그래서 루트 4루트 81 마이너스 4루트 81 이렇게 몇 개가 나와? 2개잖아요. 실수가. 그지? 실수가 2개. 그리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이 말은 머릿속으로 x의 3승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이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죠? 마이너스 3 맞죠?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맞는 게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됩니다. 집에 가서 또 풀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은근히 짜증나는 게 아니다.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네. 여기 있다. 60번 풀어봐. 이런 거 엄청 얘들이 짜증낸다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이제 어려운 거 아닌데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짬뽕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잖아. 그지? 엄청 미묘하다고 이게. 그 짝수호수 구별이 안 되면 나중에 두 개가 자연스럽게 섞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머릿속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이거는 요런 그래프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필수인 몇 개 나와 이렇게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홀수 제곱근은 항상 몇 개예요? 항상 한 개라는 게 그래프로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0 그다음에 8 이렇게 만나는 게 항상 이렇게 한 개씩 만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2의 4제곱근 아까 쌤이 그려준 예제랑 똑같죠? 4제곱근은 이렇게 4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요거랑 2랑 만나는 거 이렇게 몇 개 나와요? 이렇게 실수가 2개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너희들 표 보면 표로 막 나와 있잖아요.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래서 표 막 그려가지고 그거 외우는 친구들이 있던데 오래 안 가요. 알겠어요? 더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그림으로 머릿속에 정리해 주세요. 알겠죠? 그림으로 딱 정리해주면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넘어가고 나머지는 성질에 대한 거니까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요거 볼게요. 요런 거. 자, 원래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유형 3번 봐봐요. 유형 3번은 원래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유형 3번은 아까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있죠? 안 적어도 됩니다. m 루트 뭐 a 뭐 m 루트 b면 뭐 이런 성질들 아까 있었잖아. 이렇게 쭉 4개 있었잖아. 그지? 확장하면 몇 개 더 생겨. 그거 이용하라는 문제야. 원래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풀지 말아요. 내 말 알겠어요?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안 써.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안 써.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문제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이용해 먹어서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64번 같은 경우를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64번을 원래 이걸 거듭제곱근의 성질 갖고 풀려잖아.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봐봐 일단 보여줄게. 원칙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나 이거 거듭제곱근의 성질 알아. 원래는 4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바꾸는 거고 4 루트 8 루트 2 이렇게 바꾸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4, 2, 8 곱해서 8 루트 2 되고 해가지고 32 뭐 이렇게 막 바꿔서 막 푸는 거야. 원래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유리지수로 풀 때 잘 들어 이제. 자 유리지수를 어떻게 한 방에 푸느냐? 요거만 오늘 알고 가면 돼요. 자 어차피 이게 4루트가 이렇게 분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4는 이 위에 분사에도 걸리고 분모에도 둘 다 영향이 있죠. 자 여기에 이 제곱근 이 기호는 이제 뭘로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분모로 가요. 그럼 봐봐. 위에 2만 딱 조지자고. 그러면 4도 분모로 가고 2로 분모로 가는데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가요? 곱해져서 간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위에는 한 방에 2에 얼마야? 8분의 1 한 방에 딱 조지면 돼. 이렇게. 알겠어? 얘가 여기랑 같이 받는 거야. 이렇게. 됐어? 됐어?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는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치? 알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얼마가 돼요? 2에 4, 8이 얼마? 32. 32분의 1.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해주면 여기는 2의 8분의 1 빼기 3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의 32분의 k 이렇게 비교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걸 이제 지수로 풀면 거듭제곱근으로 풀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해설 봐봐. 해설 보면 꽤 길어요.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막 풀잖아요? 상당히 길어. 나도 가끔 헷갈려. 하다 보면. 알았어? 나도 가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유리지수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들은 다 유리지수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라서 요거 연습하면 됩니다. 65번 연습해봐요 한번. 각각 조져 이렇게 조지고 알겠어? 이 숨어있는 거 잊지 말고 쌤이 계산 단계 적어줄 거니까 너희들도 체크하면서 봐요. 겁나 쉽네 그지? 간단하지? 이걸 제곱근으로 풀면 힘들다 생각보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리지수로 풀면 굉장히 심플하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요거 변환하는 것만 잘 해도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잘 해야지. 알았니? 그리고 66번도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이거는 왜냐하면 아이디어 같은 게 중요해서 나중에 그냥
적지 말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풀어준 거 기억하고 풀어. 자,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냐면 밑도 끝도 뭐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데 잘 보면 8이나 4나 뭐가 있어 서로. 기본 소인수가 2예요. 연관이 있죠,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의 세제곱해서 얼마가 돼? 2의 30 더하기 2의 20제곱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는 2의 얼마? 2의 얼마? 8이 2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이렇게. 얼마야? 2의 12제곱. 그죠? 여기는 2의 얼마야? 22제곱.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수 파트 볼 때 만약에 공통 소인수가 보인다. 일단 쓰세요. 알겠죠? 첫 번째, 변형할 때. 두 번째, 이게 뭐 되나? 싶은데, 잘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A의 뭐 5승, A의 12승, 이런 거 묶어주는 거 좀 연습 좀 해야 돼. 가끔 하다 보면 저런 거 묶을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A가 5개 곱해지고 A가 12개 곱해진 거잖아요. 공통인수가 있어요. A에 몇 개? 5개. 공통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데 너희들이 이게 좀 어색한가 봐요. 자꾸 안 하더라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보이면 묶어봐야죠. 뭘로 묶어져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크니까 2의 20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20으로 묶어주는 게 조금 합리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의 20으로 묶어주면서, 그럼 봐봐. 2의 20으로 묶어주고 30개가 되려면 2의 10개가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1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짜임새가 있죠. 여기는 2의 12로 묶어주고 1 더하기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지? 근데 이게 이 의도대로 안 풀면 안 풀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이건 기억해서 한번 집에 가서 풀어봐라 이 말이에요. 알겠니? 네.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요건 아마 나중에 67번 나중에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질문 받아볼게. 한번 너희들이 미리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유리지수, 지수법칙 계산해 보고요. 71번 같은 것도 봐봐요. 되게 까다로운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걸 기억하면 쉽게 풀 수도 있어요. 분수 형태죠? 사실 이 음수지수는 약간 번분수가 있는 거야. 되게 꼴보기 싫어. 사실. 없애면 좋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거든요. 이것도 보기만 해. 뭘 하면 요거랑 요거를 다 없애고 싶어. 알겠어요? 그럼 나는 7에 100제곱을 해줄 거예요. 100제곱.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는 100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100이랑 마이너스 10이랑 더해서 7에 90이 남고요. 여기는 1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음수지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없애는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보면 뭘로 묶여요? 7에 10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뭐 곱해졌어요? 7에 100승 이렇게 곱해졌거든요. 이렇게. 그럼 알겠어? 싹 봐. 머릿속으로 쑥 봐. 그러니까 아까 원래 여기다 뭘 곱해준 거야? 이렇게. 7에 100을 이렇게 곱해준 거야. 그게 왜 이렇게 곱해준 거라고요? 얘 꼴뱅이 싫어가지고 없애주고. 이게 7에 100승 분의 1이니까 이거 없앤다고. 그지? 그 중에 제일 이게 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런 거 보이면 어떤 거 이렇게 묶어주는 것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알았어? 묶인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계산 못하면 안 풀린다고 이게 그래서.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거 막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막 곱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계산이 막 꼬여요, 이제. 왜 의도대로 안 푸는 거니까. 이상해지니까. 알겠어? 그래서 보통 이런 분수 형태 저런 게 나오면 저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알겠죠? 참고해서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생각해. 자, 그리고 유리지수 이런 거 유리지수 성질 적용돼서 이런 거 여기 먼저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다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거 참고로 계산해보면 여기 먼저 하면 얼마죠? 이렇게 약분되고 얼마야?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리고 이제 2 루트 2, 그 다음에 3 루트 2에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선생님 뭐죠? 자, 루트 2도 뭐예요? 2에 2분의 1이야, 이제부터.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2 루트 2 같은 경우는요, 2 곱하기 2의 2분의 1이라서 2의 2분의 3으로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걸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주 놓쳐요, 이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2의 2분의 3, 그 다음에 3루트 3이죠, 여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풀리게끔 짜여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치?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어색하면 이렇게 바꾸는 걸 조금 인색해요, 너희들. 알겠어?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마무리 해보고요, 이따가. 자, 73번은 문제가 나오긴 했네. 73번. 야, 이거 몇 번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 봐봐. 몇 번 잘못된 것 같아요? 3번? 이거는 지금 그 2번이 잘못된 거야, 2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요. 이렇게 넘어갈 때 이걸 이렇게 변형시켰죠. 변형시켰는데 여기에 지금 지수가 뭐야, 이렇게 유리지수인데 여기다 근원 밑에다 뭘 써놨어? 음수를 써놨죠. 저런 표현 없어요. 저런 건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여기 자체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런 건 틀린 게 아닌데, 요렇게 쓴 것 자체가 없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런 표현 자체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좀 애매하긴 하다. 아무튼 그 음수 지수에 대한 문제는 굳이 낸다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 냅니다. 이거 혹시 답 좀 확인해 줄래요? 2번인지 3번인지. 13번. 빠른 정답 있지 않아요? 중간에. 맨 뒤에 있나? 3번으로 돼 있나요? 아,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 자체는 상관없구나. 여기서는 4 자체가 이렇게 바뀐 거니까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합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옳은 표현이 아니거든, 사실은. 알겠어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아무튼 해설은 3번으로 적어놨는데, 유리지수일 때 근원 밑이 뭐가 오면 안 돼? 음수가 오면 안 돼요. 아무튼 그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와요. 굳이 문제를 내면.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만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연습하자. 75번하고 76번. 요 계산 연습은 요게 마지막이야. 자, 볼게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일일이 바꾸지 말고요. 그럼 우리 암산으로 한 방에 해보게. 알겠어? 자, 이런 식이야. A 크게 쓰고, 첫 번째는 얼마야? 2분의 3. 두 번째는 곱해지니까 지수가 얼마가 더해져요? 3분의 4가 더해지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우리 한 방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그죠? 3, 2 숨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세 번째는 6분의 1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니까 빼기인데, 또 빼기네? 그러니까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저런 것.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암산을 해도 된다고. 그치? 저 정도는. 자주 하다 보면. 자, 그리고 76번. 별표 해놔. 가끔 76번 푸는 거 보면 선생님 아주 복장 터지가는 애들이 있는데, 야, 이거 어차피 보니까 밑이 A하고 B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어차피 A에 몇, B에 몇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각자 줘줘,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할 때마다 는 바꾸고 몇 단계 쓰는 친구도 있던데, 그렇지 말고 A만 딱 봐봐, A만. B 보지 마. A만 봐, A만. 알았어? A 보면 처음에 얼마가 나와? 2분의, 여기 2분의 1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나눴지? 여기만 봐, 여기만. 얼마야? 빼기 3분의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만 봐.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봐. A 얼마야? 6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이걸 왜 막 여러 라인을 쓰냐 이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이 문제가 정리될 게 뻔하거든. 이해가지? 수학하다 보면 너희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계산들은 습득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B쪽도 마찬가지죠. B쪽도 그래서 2분의 3,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6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마무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쭉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대소관계 아까 비슷하게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83번 같은 거 봐봐요. 83번도 이제 이거 대소관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총 몇 제곱을 해줘야 돼요? 총. 각 똑같이 몇 제곱을 해줘야 돼요? 83번. 여기가 실제로는 6이 있는 거죠, 6. 그리고 6, 4, 3 다 없애야 되니까 12제곱을 해가지고 이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심지어는 어떻게 바꿔주면 유리지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조금 어때요? 이렇게 내가 뭘 해줘야 될지 여러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리지수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제 여기 83번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예요. 이제 다 이제 이거 응용 문제인데 아까 쌤 말했던 기본 단위 문제입니다. 기본 단위 문제. 봐봐. 지금 이제 85번 같은 거 봐봐요. 뭐가 기본 단위예요? 이런 게 기본 단위잖아요. 이렇게 합차 이렇게 쿵짝쿵짝 하고 얼마야? A 빼기 B죠. 그러니까 그 관념 이게 기본 단위잖아.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죠? 제곱해서 A에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 제곱되면 2분의 1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면 86번 봐봐.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이런 거 보면 당황하는데 이런 문제가 선생님이 말한 거야, 바로. 나중에 보면 꼭 이걸 질문해요. 근데 봐봐. x에 1이 있고 x에 2분의 1이 있고 다른 거 없지? 그럼 x에 2분의 1이 뭐야? 제일 기본 요소예요. 기본 요소. 알겠어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뭐라고 이렇게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라고.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이렇게 t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바꿔서 써. 처음에 헷갈리면. 알겠어요? 저 기본 요소를 이해하면 편한데 억지로 뭔가 막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봐봐. 여기가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은 10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t 더하기 t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풀면 되지. 바꿔가지고 나 이거 바꿔야지 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나오겠죠. 그리고 잠깐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마저 계산해보면 t 더하기 t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10이 나오죠. 그죠? 계산해주면 t 더하기 t분의 1이 얼마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에요. 답이 근데 보니까 2루트 3이 답일 것 같은데 음수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문제 잘 보면 너희들이 무시하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이거 묘하게 있죠? 봐봐. 아까 이제 이게 x가 0보다 크면 지금 t 더하기 t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당연히 x가 0보다 크면 x의 2분의 1도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t 더하기 t분의 1이 여기가 이제 x의 2분의 1인데 이거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양수야. 그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나중에 서술형 같을 때 쓰면 이런 거 꼭 실수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지? 이것도 생각해봐요. 몇 번 당할 거야, 문제 풀 때. 자, 여기 봐봐요. 기본 단위가 뭐야? 87번. A에 X가 기본 단위야. 오케이. 헷갈리면 어떻게 써? 나 이거 헷갈려. 이렇게 쓰고, 그치? 여기는 2분의 1에 T의 세제곱 더하기, 이거 풀라는 거구나. 그냥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도 응용하는 거니까 바꿔서 차근차근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숨겨넣기도 하네요. 보여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이제 2의 x, 8의 x, 8 보면 딱 2의 3x 딱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지?
8만 보면 이제 못 풀겠지. 그래서 항상 기본 소인수로 뭔가 바꿔라. 그런 거. 봐봐. 기본 단위 뭘까? 기본 단위. x의 2분의 1이고 x의 2분의 3 그걸 몇 제곱 해준 거야? 세제곱 한 거야. 뭔가 과해. 내가 복잡해 보여. 치환해. 어떻게? t 더하기 t분의 1은 3.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4. 그 다음에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7. 해주면 어때요? 아, 나 이거 가지고 이거 다 구할 수 있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원에서 가장 수학원을 깊게 관찰할 수 있는 기본 맥락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선생님은 치환이라고 해야 돼요. 치환. 알겠어요? 치환을 보면 수학원이 쉽고요. 치환을 못 보면 수학원이 개망합니다. 알겠어요? 수학원은 치환이에요. 크게 보면. 치환. 그리고 이제 아까 유형 9번.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는 본질적으로 뭐다? 이건 본질적으로 번분수다. 그리고 이게 번분수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있던데. 번분수 아니야, 이거. 번분수야, 용어가 번분수. 그래서 이것들은 웬만하면 위아래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변형을 해봐라. 알겠어요? 그러면 좀 예뻐질 것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아까 선생님이 말한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그냥 생으로 풀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가끔. A의 2x가 9네? 막 그러면, 그럼 A의 이게 x의 제곱이 9니까 A의 x는 뿔마 3. A의 x는 3. 이렇게 해도 풀리겠죠? 이렇게 해도 풀리는데,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멀한 풀이가 이제 이걸 변형해서 푸는 게 의도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풀고 좋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혀요, 어디선가. 이거 안 되네, 뭐지? 막힌다고. 이게 좀 더 노멀한 그 출제자의 의도예요. 위아래다 뭘 곱해야 돼? A의 x. A의 x. 그래서 여기는 A의 2x 더하기 1. A의 2x 빼기 해서 이걸 대입해서 풀어주는 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정리했고. 다 비슷한 문제죠? 그리고 93번 봐봐요. 93번. 이건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자, 요런 게 보이면, 자, 이제 우리가 권역관념을 좀 깨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근본 없는 문제지? 싶은데, 이 문제는 나중에 참고로 로그를 배우면요, 로그로 또 풀려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일단은 우린 지수에 충실하게. 봐봐. 아니, x가 뭔지 일단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로그를 배우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구해. 근데 x분의, 이게 뭐야? 그럼 여기 막 이제 막 풍분하고 난리도 아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x분의 1이라는 애를 일단 만들 수 있는 것이냐를 포인트를 갖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봐봐. A의 n승이 B잖아. 그러면 A는 B의, 자, 여기 잘 봐두세요.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똑같이 뭘 해준 거야? 똑같이 이렇게 뭘 해줘요? 똑같이 이렇게 n분의 1 해주면 저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n분의 1하고 n하고 곱하면 1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n분의 1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남고. 그러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푸는 경우가 지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변형이 가능하다는 걸 염두를 해둬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걸 이런 연산이 너희들이 이제 좀 어색해, 이제 또 잘 안 하는 연산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문제에서 잘 봐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봐봐. 2의 x가 6이죠? 3의 y는 6이죠? 보통 이렇게 풉니다. 이러면 양면이랑 똑같이 뭘 해줘요? x분의 1제곱을 씌워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가 얼마가 돼요? 6의 x. 야,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문제 의도예요. 일단 저런 애들 뭔가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죠? 문제 의도입니다. 여기는 똑같이 뭘 해줘요? y분의 1제곱을 해주면 3이 6의 y분의, 그러니까 이 연산을 좀 너희들이 좀 눈에 익혀둬야 돼. 잘 안 돼, 처음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와, 열심히 해서 안 되는데 다 보니까, 이렇게 바꿨네? 처음에 몇 번 있을 겁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봐봐. 두 번째. 문제가 왜 짜여져 있느냐? 아니, 그런다고 내가 x분의 1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를 보니까 두 개를 어떻게 놨어요, 서로? 더해놨네? 더해놨네? 또, 묘하게 또 밑이 어때요? 6, 6. 똑같네? 그럼 어떻게 두 개를 더하게 만들 것이냐? 두 개를 어떻게 돼요? 곱해버리면 지수끼리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x분의 1, y분의 1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짜여져 있어요.
변형해서 풀으라고. 그래서 위아래를 곱하면 2랑 3이랑 곱하면 얼마? 6. 여기는 6에 x분의 1 곱하기 6에 y분의 1이 되고 바로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6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처음에 되게 어색할 거예요. 기술부터 풀 때. 그럼 결국에는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6의 1제곱, 6의 1제곱 돼야 되니까 다른 수는 없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얼마예요? 1이 됩니다. 통째로 이렇게. 알겠어요? 요 문제 처음에 어려워하더라 너희들이 막.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풀어봐요. 다 비슷하게 풀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94번도 봐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것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뭔가 x가 있는데 x분의 2 역수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이렇게? 이런 짓을 여기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으로써 여기는 15에 2개 곱해서 1이 되는 거고 25가 5의 제곱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5에 x분의 2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알겠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세요. 다 있다. 그리고 이제 응용 문제만 한두 개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응용 문제는 96번에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에이. 그냥 하나 풀어줄게요. 아마 이 응용 문제는 꼭 질문하더라 애들이 보면. 그냥 97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뭐라는 거야?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상황을 그리라고. 너희들이 응용 문제들은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그려. 그러니까 봐봐. 2000년 1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라고 읽어요. MHz 마음대로 읽으세요. 중요한가요? 메가헤르츠 이었던 것이 3년마다 4배의 비율로 빨라진다. 그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이거.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1이잖아 이렇게. 그럼 3년. 이게 얼마가 돼? 4배잖아. 웬만하면 어떻게 적어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적으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연산의 단계를 적는 거지 연산 결과를 적어주는 게 아니야 보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패턴을 보려면 연산 이렇게 단계를 했던 걸 그대로 날것으로 좀 적어주는 게 좋다는 거야. 이해 가죠?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또 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7 곱하기 16이라고 적어주면 좀 거시기하다는 거야. 그지? 4가 이제 2번 곱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수 파트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보면 여기는 이게 1 곱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또 3년이 지나면 1 곱하기 4의 30.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어떤 패턴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턴을 만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로 컴퓨터의 중앙 처리가 빨라진다면 이거 뭐게 어떻게 하지? 테라. 요새는 선생님 때는 테라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선생님 때는 컴퓨터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선생님 대학 갔을 때 선생님이 600메가짜리 하드 600메가 맞나? 600메가짜리 하드를 거금 20만 원을 들여서 내가 사고 너무 기뻤던 생각이 들어. 맨날 하드 막 선생님 때 고등학교 때 하드 쓰면 하드가 막 4메가 막 이래요. 하드가 상상이 되냐? 4메가면 mp3 한 곡 들어가잖아. 그치? 선생님이 대학교 딱 가서 나한테 주는 선물로 600메가짜리 하드를 20만 원 정도 들여서 나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커질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그 테라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지 그때는. 그치? 메가에 몇 배가 1000배가 기가야. 기가에 1000배가 테라잖아. 그지? 그 당시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인 거야, 테라. 테라 다음 뭐냐? 확실해? 잘 모르잖아. 왜? 지금 테라도 버겼거든. 자, 아무튼 여기 봅시다. 그래서 오늘 풀어줄 마지막 문제예요.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 풀고 우리 수업 시간 5시까지인 거 알죠? 잠깐 쉬고 문제 풀이 시간 줄 거니까 정리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도달하는 해에 상대는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2의 10승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가 지금 2의 몇 제곱이에요? 보니까 2의 제곱이고, 이거 2의 얼마죠? 4제곱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2의 6제곱이죠, 이렇게. 패턴이 보이죠? 패턴이 보이죠? 그럼 이제 1테라는 이게 몇 배가 돼야 돼? 그 1000배가 돼야 되잖아, 1000배가.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 또 3년이 지나면, 여기가 이제 이 패턴이 얼마가 돼? 2의 8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로소 2의 10제곱이 됐고, 이게 얼마? 이게 1000이야, 1000. 그지? 그죠? 그래서 이제 또 3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냐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 몇 배? 1000배가 된 거죠, 1000배가. 원래 정확히는 2의 10승은 1024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이 문제 내에서 이 조건 하에서 풀으라는 거야. 알겠어?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왜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알겠니? 그래서 총 몇 년이 지나야 돼요? 보니까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이렇게 15년이 지나면, 그지? 1000배 1테라헤르츠에 다다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갑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상황을 항상 이렇게 좀 세팅해 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조금 여기서는 중요한 거, 이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좀 너무 좀 저렴하지 않냐, 풀이가? 좀 깔끔하게 풀고 싶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내가 그러면 뭔가 X년이 지나면 몇 배가 되는지로 그러니까 뭔가 함수적인 느낌으로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얘가 지금 처음에 이걸 선생님 편의상 1인데 이걸 선생님 그냥 이걸 A라고 적을게요. A라고 적을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A 곱하기 얼마가 돼요?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4의 1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이건 이제 수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걸 인풋, 이걸 아웃풋으로 적고 싶은 거야. 내 말 이해가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가 지금 X년이 흐르면 Y가 어떻게 되는지의 관점으로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내 말 이해가니? 네. 그럼 패턴이 좀 약간 묘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 지난 거야? 총 몇 년 지난 거야?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여기가 1이 되고, 그지? 6년 지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여기가 9년 지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면 지난 연수랑 여기랑 어떻게 돼요? 서로 대응되는 관계가 보이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이 지수가 지난 연수의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 되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그 y가 어떤 식으로? 그 a 곱하기 4의 3분의 x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이게 어려워, 이게. 약간 조금 너무 저렴한 풀이고 조금 세련되게 풀면 이런 식을 만드는 거야. 이해 가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내가 그러면 이게 처음 A의 몇 배가 돼야 돼요? 처음 A의 1000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테라니까 이렇게 풀면 1000이 이제 문제에서 2의 10이라고 했으니까 2의 10이 될 거고, 그치? 그럼 여기가 2의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랑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요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이러면 좀 더 이제 세련된 느낌이죠. 이해 가죠?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날것으로 쭉 적으라는 게 이렇게 적어줘야지 왜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해설에서는 이런 게 없어.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되물어 나와 있어요. 그럼 돌아버려요.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패턴을 적어줘야지만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쁘게 딱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이쁘게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때 되네 싶은데 이쁘게 안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식으로 세워서 풀어야 돼요. 이해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적어줬으니까 이거 참고해봐요. 왜냐하면 이 뒤에 문제 두 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식 세워서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잘 관찰해봐요. 3년 지나면 1, 6년 지나면 2, 9년 지나면 3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그지? 함수적인 느낌. 이거 가지고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 식으로 풀면 쉽다는 거. 이거 연습해, 이거.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수학 잘하면. 나중에 이건 왜 또 중요하냐면 너희들 이제 수업 마지막 파트가 수열이거든. 수열. 수열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규칙 적어놓고 패턴을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정리했어요. 7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숙제겠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우리 수업이었고 목요일날이 수업이니까요. 그때까지 다 풀어오고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이 보통 공통 질문을 갖고 문제 풀어주고 다음 진도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숙제 잘하고 채점 다 메고 질문할 거 정리해 오고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몇 번이 하고 질문을 못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 보통 질문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주니까 그때 질문해요. 알았어? 존중합니다. 부끄러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4시 4분이네요. 4시 15분까지 쉬는 시간 줄 거니까요. 쉬고 이어서 숙제하세요. 쉬는 시간에 공부해도 돼요.